밖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많이 그러지 않았다고 봤으니까. 네. 더군다나 미국과 사이가 나쁜데 중국과 하면은 더 그렇게 보겠지만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빈살만 왕세자가요. 85년생인데 역대 그 어떤 왕족보다도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족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가 리야드 주지사를 할 때 아버지가 50년 동안 리야드 주지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왕이요. 네. 네. 거기서부터 20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시종을 들으면서 나라 돌아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왕세자 되는 순간부터 부왕세자 될 때부터 바꿨고요. 왕세자 된 다음에 더 바꿨고. 그러니까 비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리는 굉장히 굳은 사람이에요.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죠. 미국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냥 우리 사우디한테 괜찮은 거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냉전 때문에 이제 편가르기가 다시 더 예전 냉전 때처럼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회의를 했죠.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그 조직에서 이제 하면서 사우디가 적극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가 있을 텐데요. 이란 이어 튀르키예도 중국 러시아와 뭉치나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SCO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추진한다. 요 관련한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SCO가 사실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지역에요. 네, 이 지역에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해서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SCO로 커진 건데 이란이 거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란이 들어간 이유는 미국이 밀어넣은 겁니다. 이란은요. 제재를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방법이 없어요. 이란은 사실 친서방 국가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란은 이란의 기술이나 협력할 때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서방 국가들하고 해야지만 발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재 때문에 다 막혔잖아요. 손발을 다 잘라버리니까 이란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SCO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이코노믹 유니온 거기에도 특혜 멤버로 들어갔고 지금 올해 FTA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외교가에서는 이란은 친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급해서 올라오지 만약에 회복이 되면 다시 서방으로 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이란의 그 대통령은 이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거죠. 깊숙이 발 담그고 있는 거고 이란이 그동안 SCO에 계속 가입을 했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타지키스탄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SCO는 전 회원 국가가 만장일치로 돼야지만 회원을 받아주는데요. 이란은 번번이 못 받아들이는 게 타지키스탄이 유일하게 그쪽 지역에서 페르시아어를 통하는 국가거든요. 페르시아를 쓰는 나라인데 이게 순니 국가예요. 근데 이란이 이 반정부를 지원을 해서 이 타지키스탄의 정보를 좀 흔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타지키스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이란은 5년 6년 동안 계속 이란과 관계가 나빴죠. 그러면서 SCO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 멤버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우디는 가야죠. 사이가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기 지분을 챙겨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확장하는 것도 있고 이란을 견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그 가정 사이가 안 좋은 인도 파키스탄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모임. 사실 보긴 안 좋죠. 네. 왜냐하면 그 그룹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편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세계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좀 우리하고 좀 체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모임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중앙아시아 이쪽 완전히 러시아나 중국이 장악하면서 미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안 좋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라는 거 특히 서방의 그 러시아 제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편가르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재는 가뜩이나 효과 없는데 또 앞으로 더 효과 없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하지 이쪽으로 않을까요? 다 누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얘기했던데 우리가 떠난 자리에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재미 보는 거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도 그거죠. 미국이 이 중동에서 잠깐 노는 판 사이에 아시아를 잡는다고 중국을 잡으라고 아시아 태평양으로 왔는데 중국은 미국의 뒤쪽에서 잘 놀고 있으면 이것도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맹국을 이끌어 가지고 뭐 자유주의의 맏형으로서 뭔가를 하려는 옛날처럼 그 책임감도 없고요. 오히려 동맹국들은 미국과 협력하면 오히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예전처럼 미국의 리더십이 안 보여요. 유럽도 미치겠죠. 솔직히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유럽도 지금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유럽 입장에서는 핵협상이 이란과 핵협상이 돼서 이란과 정상적으로 에너지 사오고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니까 유럽이 8월 달에부터 막 계속 나서서 군부를 뗐지만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사그러들었죠. 그건 아마도 중간선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선거 전에는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유럽을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주 독일 총리가 23, 24일 사우디,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뭐 이제 중동 국가 순방을 하면서 에너지 외교를 펼쳤는데 네. 물론 그만큼 이제 독일이 에너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좀 사우디는 멀리했다고 봤는데 이렇게 총리까지 나선 배경은 어떤 걸로 보세요? 지금 저장을 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 연료 저장을 해놔야 되니 비축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이 모자라거든요. 아니 90%까지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네. 더 채워야 되는데 지금 급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사실은 러시아 가스에 너무 의존을 메르켈 총리 때 했고 너무 친러시아 한 게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란 쪽이나 오만 쪽에서 가스를 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재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만에서 가스를 실어서 유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으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란에 지금 당장 이란이 열린다 하더라도 뭐 가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적어도 이란의 석유나 가스 시장이 열리면 그게 아시아 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시아 쪽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따르 보시면 독일 숄츠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우리는 재생에너지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니까 협의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권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슬쩍 넘어갔어요. 네. UAE 가서는 가스를 확보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요. 13만 7천 입방메탄가 되는데 2020년에 독일이 러시아한테 수입한 게 563억 입방메탄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급하니까 확보해놓은 거고요. 그 UAE 까따르에서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까따르는 지금 여분이 없어서 그런지요. 이미 계약이 돼 있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남은 것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지금 사와야 되는 판이니까 그래도 올 12월까지 그래도 UAE에서 그 13만 뭐 7천 입방메타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토탈 에너지가 세계에서 아주 유수 기업인데 여기는 카타르 가스전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자기네가 75%의 지분을 갖고 25% 외국해서 프랑스에 주는데 지금 거기에서 9.3%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돈을 15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유전이 카타르입니다. 네. 그 가스 유전이 이란과 같이 공유해요. 공유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 가스 유전이 걸쳐져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스 유전이라는 게 유전도 그렇고 빨대를 꽂으면 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까따르가 이란한테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어요. 까따르는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죠. 그리고 자국민은 50만입니다. 네. 이란은 8,500만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까따르는 이란하고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딸이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란 열리면 이란 들어가는 원래 이란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또딸이에요. 또딸이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기다리기는 거죠 지금. 이란은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량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서구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서구 기업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토탈은 그 프랑스 네. 석유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 프랑스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중동이 뭐 러시아, 중국이랑 친하다고 해도 유럽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유럽에 수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과 거리를 둔다 이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예. 이란은 반드시 제재 풀리면 독일,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럼 사우디나 이쪽 그러니까 사우디 쪽은요 전통적으로 다방면을 하지만 근데 사우디도 지금 아쉬운 거 하나 유럽을 빼고도 뺄 필요가 없어요. 유럽이 하자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사우디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와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서 다 알거든요. 누가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는지 누가 괜찮은 건지는 다 알기 때문에 유럽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 그 말씀의 배경에는 사실 결국 이 중동 정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어떤 이란 핵 협상. 이란 핵 협상.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뭐 유럽이 이제 중재자로도 나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도 거짓말이 많이 돼가지고 올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네. 거의 85에서 90%까지 될 거라고 다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 나면서 러시아가 뭐 우리 제재할 때 이란과 거래하는 건 제재에서 빼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란도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가던 기차가 멈추면서 더 가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섰고요. 그때 이란이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는 기간이 9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했으면 뭐 충분히 확보를 했겠죠. 네. 물론 확보를 한 거하고 그걸 다시 핵폭탄을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핵 협상을 하는 게 맞죠. 예, 이란을 굳이 계속 밀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불락으로 왜 밀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뛰어나서 끌어내서 이쪽으로 포용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못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미국민에게 이란은 우리 그전에 냉전 시대의 북한보다 더 심해요. 이 적대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간 선거 전에 지금 그나마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낙태 때문에. 네. 근데 굳이 여기서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핵 협상은 중간 선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란도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밀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치열하게 다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관건은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야 니네 이란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있다. 그거 빨리 까자. 예, 사찰 받아라. 이란은 그건 아니다. 그건 하지 말자. 못 받겠다. 지금 그게 둘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니네 근데 핵 협상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뭐 보장을 해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줄다리기 싸움이라 보고요. 중간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도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리 중국, 러시아하고 석유를 판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가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당당하게 팔고 싶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란 경제는 희망이 없거든요. 지금 에너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좀 마무리돼야 요즘 특히 뭐 자산 시장이 특히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뭐 일종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많은데 금방은 안 되겠군요. 선거 끝난 뒤에를 네, 11월 8일이 될까요? 뭐 미국 중간 선거니까 11월 8일 이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우리는 이 핵 협상에 돼야 됩니다. 우리는 돈 줘야 돼요. 우리가 이란에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 때문에. 그걸 줘야지만이 우리도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고 활로가 되죠. 이란이라는 시장은 뭐 그전에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의 30년 먹거리 시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다행히 커요. 나라가. 네. 나라가 크고 국민도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런 나라를 이렇게 묶어두고 못하겠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서로에게 안 좋은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란 얘기도 그렇고 카타르 얘기도 그렇고 중동이 강력했던 이유는 저희는 이제 석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액화 천연가스죠. 네. 이제 뭐 액화로도 하고 기냥도 뿌려주는데 이 천연가스가 더 막강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친환경 쪽으로 분류돼서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 최대 가스 유전이 이란과 카타르가 있으니까 거기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결국에는 중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게 지금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뭐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협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협조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정이 많아서 너무 잘 줘서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마다 홀라당 다 벗겨 먹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한국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고 그리고 식민지배도 받았던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여기에 대한 좀 놀라움을 가지고 있고 근면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고 우리도 지금 시장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지금 사우디하고도 어느 나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중동과 아프리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중동을 통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야죠. 향후 세계 경제가 그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성장성이 남아 있는 성장성이랑 인구 증가율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 아프리카고요.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앞으로는 아프리카에서 교황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장세가 유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인구. 실제로 그런 것을 미리 예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제 중국은 굉장히 일찌감치 중국에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이제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기업이 아프리카에 교류는 사실은 크진 않죠. 아직까지는. 네, 크지는 않고요. 미국도 이제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이제 뛰어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특별히 뭐 이런 쪽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들이 아무래도 할 데가 많으니까 아프리카까지 신경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